네,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주 사건입니다. 충주 사건이고요. 잠깐만요. 충주 사건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이 사건도 보면 조금 전에 청주 사건하고 비슷해요. 청주 사건하고. 이때 보시니까 토지 소유자가 A고 똑같죠, 그죠? 저당권자하고 지상권자 B입니다. 지상권을 설정해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땅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지상의 건물이 없었구나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간주가 아니고요. 추정입니다. 추정.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A고 미등기 건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토지가 임의경매에서 누가 이 B라는 사람이 저당권 담보권 실행했어요. 이게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다. 이런 경우는 더 접근하기가 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토지 소유자는 자기 저당권자 B죠, 그죠? 이 사람이 경매 신청했으니까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지상에 건물이 있었니 없었니 이거잖아요. 없었다. 그것만 답 나오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미등기 건물이 있고 나서 C라는 사람이 역시 들어가서 이번에 1억 1,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팩도 똑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강제경매야. 토지 소유자 C인데요. 이 사람이 이 건물 A 명의로 건물을 보존 등기하였는데 강제경매 등기의 촉탁으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청주 사건에서 말씀 드렸습니까? C라는 분이 토지 입찰하기 전에 여기 지상의 건물 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이며, 또 나아가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건축허가서나 건축신고서가 있는지 이런 사실 서류를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있구나, 됐다 보니까 법정이상권 성립 안 되는구나, 그지? 이런 상태에서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고 나서 다른 분이 C라는 분이 건물을 딱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토지 소유자는 C인데 이 참외가 길이 이번에는 2022년 9월 19일입니다. 그죠? 2022년 9월 19일 해가지고요. 청주권은 보니까 9월 13일이었나요? 다음 주 화요일인데, 요건 같은 경우는 다다음 주 2022년 9월 19일로 기일이 잡혀 있다더라. 일단 그리고 요거는 청주 사건하고 비슷하니까 또 더 깊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제 등기부등, 요것도 있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처분을 안 했어요. 이분이. 근데 사실은 가처분 하면 좋은데, 가처분 하면 좋은데 가처분 안 해버렸어. 안 했다 손치더라도 지상 건물이 땅을 적법하게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처분 안 했으니까 나는 당신 땅을 사용할 거야.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하니까요. 전 소유 토지 소유자. 잠깐만요. 소유권 보존해가지고요. 이 땡땡신데,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법인에서 낙찰받았어요. 법인에서 토지 낙찰받아가지고 2022년 2월 3일이죠. 올해네, 그죠? 2022년 2월 3일이잖아요. 강제경매 등기에 촉탁을 해가지고 이 사람 명의로 등기를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땅만 경매가 넘어왔다더라 이리 하였을 적에는 일단은 지상에 건물이 있다 이거죠.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뭐다? 그 사람 명의로 이렇듯이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하니까 역시 마찬가지 법원으로부터 이제 소송을 제기하여서 판결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판결문 받아가지고 강제경매 신청하면서 그럼 법원에서 강제경매 신청하는데 강제경매 대상이 뭐요? 이 사람 건데요. 근데 이 사람 등기 없잖아.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명의에 등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서라든지 건축신고서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첨부돼야 되는데, 이런 사실관계를 이분들은 토지 입찰하기 전에, 그죠? 토지 입찰하기 전에 조사를 했다 이거지. 우리 그런 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복잡해. 하지 마세요. 복잡하면 안 하시면 됩니다. 괜히 해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시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이건 또 요것도 지금 제가 이 사건을 제가 직접 경매 정보지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청주 사건, 이건 누인 경매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게 실명이 나타나도 어쩔 수 없다. 2021 타경에 4273 이것도 보면 건물이
폼 나요. 그죠? 폼 나잖아요. 그죠? 다음,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로드뷰. 로드뷰를 보면, 이 건물이잖아요. 이거. 폼 나잖아요. 그죠? 완전 이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전원주택 단지 같네요. 그죠? 전원주택 단지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보면은, 이분들이 토지를 낙찰 받으신 분들이에요. 토지 낙찰 받아가지고 이분 앞으로 이제 이 강제경매를 이건 강제경매니까 강제경매죠, 그죠? 강제경매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 보존 등기했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1억 1천만 원인데 8,800이다. 이게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런 걸 참은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상에 이 건물 같은 게 전원주택인데 그렇지 않고 지상에 보니까 막 그냥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건물이 있어. 그런데 땅이 없어. 건물만 있어. 법률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이 건물을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럼 뭐 토지 소유자가 안 모시고 말이지 건물을 A가 낙찰받았다고 안 모시는 말이 A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채무 이행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못 건드리자. 딱 건드릴 수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모시는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건물 철거 소송 제기하고 또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점유자들에 대해서 나가 해서 명도 집행을 한 상태에서 건물 부수면 됩니다. 건물 부수면 된다니까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건물 저기 새로 짓는데 건축 자재비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평당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 제가 알고 있었던 건 옛날에 한 3, 400 했나 무슨 어떤 소리 하냐 이게 7, 800에도 이게 제대로 집이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봐가지고 멀쩡한 건물인 말이 이거 부셔버리고 새로 이 건물을 짓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충주 사건처럼 해가지고 7차까지 만약에 내려왔다. 예를 들어가 뭐 한 5억짜리가 말이지 한 1억 한 1억까지 떨어졌다 이제. 그럼 이거 슬퍼시도 가서 낙찰 받는 것이 받아가지고 월세 딱 받고 월세 받아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변론기를 열심히 가세요. 가가지고 판사님 왜 저 건물 철거하네? 죄송합니다. 그럼 당신의 그 채무 불이행을 해서 저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 얼마 줘? 네,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월세 받는 거 대비해서 손해배상금이 껌값도 아니야. 그럼 그거 주면 되잖아. 주면 채무 이행이 돼버리죠. 그죠? 채무 이행이 되면 건물 부수기는 아까워. 한마디로 닭갈비야, 계력. 예. 건물을 놔두자니, 저 인간 꼴보기 싫고 건물을 부수자니 말이지. 건물 새로 신축하는 게, 아깝고. 이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느냐. 그럼 봐가지고 5억짜리 1억에 낙찰받았다고 하면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이렇게 제안할 수 있죠. 2억에 사가시오. 우리 인생은 안 그랬으면 항상 협상의 연속 아닙니까? 그죠? 부부지간에도 협상의 연속인데, 항상 협상의 연속이라고. 1억이 낙찰받아고, 좋아, 2억. 근데 나 2억, 그냥 사가시오. 사든지 말든지 안 했는데, 계속 월세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때려 봐서 코너에 몰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마지못해 저 건물 소유자가 제안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틀에 박힌 듯한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법대로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법은 법이요. 사실은 사실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되면 되는 대로 좋고 성립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다고. 과연 어떤 게 제일 중요하지? 그 물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상 건물이 말이죠. 건물이 만약에 상가 건물이냐 아니면 일반 현재 화면에 보이는 전원주택이냐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건물로 인해서 나는 수익성이 상당히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금액에 쑥 들어가서 낙찰받고 월세 받고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과연 누가 더 유리한지. 건물 소유자는, 낙찰자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 상당히 적은데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어떤 수익을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사건도 보면 뭐 소유권 이전에 의한 강제경매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내 여기 또 역시 마찬가지 가처분 등기를 안 했거든요. 그죠? 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 등기 안 한다 해가지고 지상 건물이 말이지, 나는 당신 땅 사용할 거야. 그런 허튼 소리는 못 한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요, 제가 지난 122강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 이런 게 있어요.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법 이름이 기니까 뭐 집합건물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제 7조에 보면요,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이 있는데, 이거 제가 122강에서 일부 뭐 몰지각한 채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거기 시청자들의 어떤 구미를 당기게 하는 그런 영상물이 있다고 제가 약간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면 지상에 구분 소유권 하니까 단독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겠죠. 공동주택이다가 뭐 빌라 뭐 이렇게 보면요, 쭉 올라가자 이거죠.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 이제 이 101호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A입니다. A는 이 지상 건물이 아예 애시당초 법정 지상권 가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A는 101호에 대해서 강제 경매, 물론 이제 뭐 철거 소송도 제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철거 소송 제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철거 소송 제기 안 한다 해가지고 지상 건물이 말이지 법정 지상권은 없다가 갑자기 벌떡 법정 지상권 성립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법정 지상권 가지지 못하면 영원히 이거 법정 지상권 없어요. 근데 아이고 뭐 머리 아파서 철거 소송 안 하셔도 되고, 강제경비 신청하려면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뭐다 101호 소유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판결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강제경매 신청을 한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게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이 뭐냐 그러면요, 강제경비 A가 이 101호에 대해서 강제경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이 이거 마치 122강에서 얼핏 말씀드렸습니다. 1차 최저가격이 2억이야. 근데 보니까 A는 말이지 자기는 101호에 대해서 말이지 너무나도 야무지게 막 한다고 막 가처분하고 생 난리 부르스를 쳤어요. 막 가처분 등기하고 막 완전히. 그러고 나서 뭐 건물 철거 판결도 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머야 무서웠어요. 못 들어온다. 이러다 보니까 몇 번 유찰되다 보니까 건번에 만약에 한 5차 기일날 해가지고 말이지 한 7천만 원에 누가 낙찰받았어. 이거 5차 기일 7천만 원 맞는 거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정확한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정확하게 볼까요? 그럼 1차가 2억이다. 2차는 얼마입니까? 20% 적은 것 같으면 1억 6천이죠. 그죠? 3차는 얼마입니까? 1억 6천에 팔아면 6팔에 48, 1억 2,800, 그죠? 계산기 좀 눌러봐야겠다. 정확하게 하자, 그죠? 그럼 4차는 얼마입니까? 20으로 들어지면 1억 2,800에서 곱하기 0.8 하면은 1억 240. 그러면 1억 240에서 곱하기 0.8. 5차가 8,192만 원입니다. 5차 기일 내려가지고 한 9천만 원 선에서 낙찰 받았다. 진짜 이거지요. 이걸 이제 101호가 경매가 넘어갔으니까 이걸 B라는 사람이 5차 기일 날 9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거죠. 근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은 뭐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말이죠. 구분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이 구분 소유권이죠. 구분 소유자, 이거 101호입니다. 구분 소유권이니까. 구분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됐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래요. 구분됐으니 구분 소유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A는 101호를 낙찰받은 B한테, 이 B가 구분 소유권자니까 한테 이거 시가로 나한테 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집합건물의 법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면은 B가 이거 9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근데 실제 시가가 보니까 얼마요? 우와, 2억이다. 그러면요. A는 B한테, 이거 2억에 팔어. 그러면. 그럼 B 입장에서, 아싸! 팔면 될 거 아닙니까? 9천만 원에 낙찰받아가 2억에 팔면 한마디로 세금 같은 거 신경 안 쓰더라도 1억 이상이라도 차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없어요. 만약에 실제 있다 그러면요. 유튜브상에서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제 혼자 수행히 돌아다니면서 맨날 이거만 하죠. 맞잖아요.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 이거죠. 토지 소유자가 팔라 이거지. 예. 그것도 매매 시가로 팔아라 이거지. 예. 그래서 요 내용은 아마 제가 122강에서 이런 경우 경매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왜냐면 이게 아니 A 입장에서 말이죠. B한테 이거 2억에 팔아라라고 B가 이렇게 주장하면요. A는 코빵 웃기겠죠.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 사람하고 팍 그냥 건물 철거해버리니까 부숴버리니까 아니면 또다시 말이죠. A는 B를 상대로 해서 소송계에서 이걸 또 경매를 붙여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제 생각인데요.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이것은 어디에서 해당이 되느냐. 이거 제가 또 화면에 또 씌우고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 데서 어떤 단대가 이렇게 쭉 형성되어 있잖아요.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세대 주택이 하나 딱 있는데 말이지. 여기에 1층에 요 인간이 말이지. 대지권 등기는 없어요. 이게 A라는 사람이 보니까. 대지권이 없어요. 땅이 없단 말이지. 자기는 이 사람은 1층 전유 부분만 다 가지고 있어. 응? 이 상태에서 봐가지고 사업 주체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일단 자기네 거로 매입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 인간은 완전히 알밖에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말이지. 실질적으로 매매 가격이 한 1억 되는데 10억 불르고 자빠져 앉아 있다. 그지? 그 사업 시행 주체에서는 환장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보니까 뭐다. 이게 사업 주체가 만약에 갑이라 그러면요. 갑은 그때 A한테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갑 입장에서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이거지.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말이지. 지그락 해가지고 안 판다고 하니까 이게 며칠가 팔짝팔짝 떼버린다고. 그죠? 요런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요. 저희 자양동에 오셔가지고 우리 전국을 싸돌아다니면서 좋잖아요. 일반 지방 같은 경우는 말이지. 빌라, 2억짜리다. 근데 봐가지고, 아이고, 땅은 없어. 대지권 없어. 그럼 건물만 나왔어. 야, 그거 한 5천만 원에 낙찰받아가 2억에 되팔아먹으면, 아이고, 뭐, 1년에 한 건만 해도 1억 5천만 원 벌면, 어유 1년에 1억 5천만 원, 2년에, 나이 좀 있으신 분들 한 3년에 1억 5천만 원, 1년에 한 5천만 원씩만 순수익 생겨도, 그 놀라잖아요. 그죠? 혹시 이게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기 아까우신 분들은 혼자서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은 이거 없는 것 같아요. 토지 소유자 미쳤습니까? 봐가지고, 그죠?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가 있다. 구분 소유자는 예를 101호면 돼, 101호. 101호면 101호, 102호면 102호 이렇게 되는. 대지 사용권이 없대, 대지권 등기 없대요. 대지권 등기가 없는 구분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이게 결국은 이게 그 전유 부분의 철거를 청구한다는 것은 이 지상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부사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가지는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제가 120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안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강행 규정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이런 물건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반드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시가로 사라. 우리 경매인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시고요. 여기 이제 현재 보면요. 집합 건물인데, 구분 소유권이죠. 그죠? 전유 부분만 경매 나온 사건인데, 이걸 지금 제가 경매 청보지에 이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군산 사건입니다. 군산 사건인데요. 2021 타경에 4152 물건 번호 2번입니다. 건물만 매각이에요. 건물만. 근본에 10월 17일이 4차 매각 기일이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10월 17일이 4차 매각 기일입니다. 3,440여만 원에
날 잡혀있는 대지권은 매각 제외합니다. 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짜에 3,400 이대로만 된다면 진짜 경매에 참 돈 벌기 쉬워요. 이런 거 완전히 극비로 해야 됩니다. 말하면 안 돼요. 3,440인데 이거를 3,500만 원에 누가 운 좋게 낙찰 받았다 치자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한테 1차 감정가 1억 300인데 1억 30만 원인데 내 뒤에 30만 원 내가 깎아줄게. 예. 요 1억에 당신 다시 되사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왜? 이 무식한 사람아,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게 되면은 구분 소유권에 매도 청구권이 있는데 그건 몰랐어 이 무식한 놈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구나 하면요 3,500에 받아가지고 7,000에 1억에 판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6,500만 원 그대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죠? 그럼 그거 아니라니까 봐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내가 미쳤냐, 내가 너 사기 확 까불고 있어, 너 건물 말이지 아직도 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게 이 건물에 보니까 이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은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지. 그런 권리가 없는데 말이죠. 어디 그 감히 까불고 앉아 있어.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면요, 저기 등기부 등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가처분 들어와 있죠. 그죠? 가처분 들어와 있잖아요. 이분들도 보니까 뭐 작업을 했는지 했는데 가등기를 뭐하려고 쉴 데 없이 이게 했는지 몰라. 예. 가등기 이게 하는 이 가등기 가지고 장난들 많이 쳐요. 근데 건저당권보다도 나중에 가등기 설정됐잖아요. 그럼 이게 죽으면 다 죽어버리지. 이런 시잘데없는 가등기 뭐하러 설정했는지 몰라. 근데 이 가처분은 안 죽어요. 예, 보니까 이게 보니까 요 분들이 아마 토지 소유자인 듯합니다. 예. 토지 소유자인 듯한데 이 사람도 보니까 특별매각 조건에 의해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이잖아요, 그죠? 예.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이 되는데 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저기 담보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담보 잡아가지고 경매에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죠? 예, 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이게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바라보고 이런 물건에 입찰들어갔다. 만약에 상대방이 토지 소유자가 싫어, 그러면 무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럼 내가 이거 말이지 3,5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이게 3,500만 원에 3,500만 원 낙찰 받았다네, 그죠? 3,500만 원 낙찰 받은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 채권자가 아니라 아까 가처분권자였으니까 가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일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의 전용 면적이 63.96 제곱미터니까 전체 연면적하고 전용 면적, 요 대비해서 이 땅 면적이 아니십니까? 땅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은 대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2호니까 302호에 대지 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한테 대지 지분을 매입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입을 해가지고 302호 낙찰 받으면서 자기는 어떻게 대지권 등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302호를 3,500만 원 낙찰 받으신 분은 1억짜리를 3,500만 원에 낙찰 받아버렸잖아요. 그죠? 또 나아가서 이 건 같은 경우는 1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령와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관계 없어요. 따라서 이게 매각 불허가 날 수도 없고, 따라서 이게 채권자 이 사람들이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게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이게 이런 시잘데없는 생각을 했다가 접근했다가 하지 말고 아예 저렴하게 정하면, 왜냐면요 토지 소유자가 A인데 지상에 건물이 있다, 건물인데 이 사람들 왜 여기다 가처분을 하고 왜 이렇게 또 이 건 같은 거 다른 사람이 경매 신청했습니다만은 아니면 또 강제경매 왜 신청하냐 이거지. 딱 답은 두 개가 있다가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렸을 거죠. 첫 번째는 뭐다 이게. 아주 이걸 자기네 싸게 접수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두 번째 뭐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 땅을 어떻게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딴 거 없어요. 봐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1억짜리를 3,500여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어쨌든 대지권이 없다. 그러면 대지권을 있는 걸 하면 하자가 치유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완전한 부동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아마 우리가 접근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되고요. 또 이제 창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태풍도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좀 방송 오버하더라도 좀 찐득하니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창원 경남 김해 풍류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거는 사용 승인도 안 났고, 이 보면요.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안 났고 건물 철거 가처분이 있고요. 아이고 공사대금에서 유치권 뭐 1억 6,970만 원 유치권 신고가 돼 있대요. 엄마야. 응? 유치권 신고돼 있다면 일단 우리가 유치권 이게 정확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예. 일부 인터넷에 보면 유치권 신고돼 있다면 유치권 전부 다 가짜래.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니 그거 진짜 못 잡긴데 봐가지고. 그죠? 또 이런 게 아니십니까? 유치권 신고돼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진짜네. 그러면 유치권자 골탕 먹이는 방법 뭐지? 그것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뭘까요? 그 질문을 이 영상물 123강 여기 영상물에다 질문 주시면 안 됩니다. 유치권자 골탕 먹이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채널에 찾아보시라니까요. 채널에 영상물이 한 500개 이상 더 있을걸요. 엄청 많습니다. 아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건축법상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다. 그러니까 아마 건축물 관리 대장은 뭐 없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보시면 이제 502호가 경매가 넘어왔잖아요. 그죠? 502호가 경매 넘어왔습니다. 대지권은 매각 제어입니다. 근데 이런 건 들어가서 낙찰 받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502호를 내가 낙찰 받았다. 그러면 이 건물은요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어요.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없다면 법정 이상권이 없잖아요. 그럼 건물이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건물을 어떻게 철거시킵니까, 이게? 이 건물 철거시켜봐야 뭐, 아이고, KBS, MBC, SBS, 막, 온 방송 3사하고 뭐, 채널 A 이런 데서 막, 나왔습니다. 뉴스, 생 난리 지을걸요. 이 건물 철거 못 시킵니다. 그 뭐, 이거, 건번에 9월 15일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1억 2,400이라는 것은요, 건물료 가격에 대한 평가예요. 토지 가격은 대지권은 이게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근데 1억 2,400짜리를 5천여만 원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한 6천만 원, 한 절반 정도에서 낙찰을 받고 대지 지분을 내가 정상적인 매매 가격으로 내가 매입을 해버린다면은, 매입해버린다면, 근데 협상하는 과정에 말이지, 이도저도 안 된다고, 우리 딱 쓰는 방법 하나 있잖아요. 에따 하면서 막 전세권 설정하고 가등기 설정하고 막 그냥 우다다다다다 해놓고 막 등기부등본. 왜냐면 이 건물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내 건물에 대해서 내가 등기할 수도 있잖아요. 등기해놓고 나서, 이건 진짜로 해야 됩니다. 가짜로 하면 안 돼요. 가짜로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 네 마음대로 해봐야지. 네 또다시 경매할 거야. 경매 넣어봐. 이때 강제 경매 넣는다. 근데 강제 경매보다 먼저 앞서 어떤 권리들이 두두두두 있으면 이 전부 다 인수된다. 이거 경매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경매 진행 안 돼요. 봐가지고. 그때 봐가지고 이제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땅값 적당한 선에서 나한테 팔어. 이런 식으로 이게 협상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권 이런 거 사실은 있을 수 이런 물건 많아요. 지금 제가 오늘 또 요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말 또 많다니까요. 많은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권 대상이 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은 완전히 이잡듯이 돌아다니면서요. 그냥 이것만 맨날 하는 거야. 세금 내라면 내면 되지 뭐. 세금 무서워서 못 하나 해봐가지고 1억 벌어가 세금 5천만 원 내면 5천만 원 내면 될 거 아닙니까? 이만큼 할 일이 많으면 일이 있으면 좋은 거지 뭐. 이게 인천 사건입니다. 인천도 보면 이게 보시니까요. 삼성빌라가 303호 나와 있네요. 대지권 매각 제외입니다. 한번 이제 10월 7일 날인데 또 이거는 뭐 면적이 13평인데 되게 싸게 나왔다. 그죠? 4,380인데 2천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는 해당 사항과는 관계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하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법대로 해가지고 나름 주장해가지고 소송해서 법원에서도 이런 어떤 판결이 또 날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니야 경매로 구분 소유권을 낙찰 받은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구분 소유권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주장 시가로 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면은 좋은 거죠. 저도 이제 한 경매인 입장에서 그런 판결이 나면 좋다 이거지요. 법정 이상권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 물건에 대한 건물 철거 확정 판결 이도 뭔 말이냐? 법정 이상권 부존재인데 건물 철거 확정 판결을 해. 법정 이상권 존재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건물 철거 확정 판결이 부당이득을 반환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아마 보니까 건물은 이제 땅을 또 역시 마찬가지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또 보니까 아마 가처분이 떡대에 있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죠. 가처분 있네요. 그죠? 그럼 가처분 있잖아요.
가처분해가지고 신모시하면 이 양반이 토지 소유자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말이 가처분 됐다면요.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토지 등기부등본을 한 통 발급받아보셔야 돼요. 예. 토지 등기부등본을.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경매정보지 중에서 집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등기부등본까지도 제공을 해주는 그 경매정보지가 있다면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정보지는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토지 등기부등본은 제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인수 나와 있잖아요. 특히 마찬가지 건물 철거 청구권이에요. 건물 철거 청구권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상태에서 보니까 경매가 신청이 되었다더라. 신청되었다 할지라도 지금 패턴은 똑같아요. 대지 땅 지분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가처분한 이 사람 지가 들어와서 싸게 먹거나 그런 요량으로 들어왔다는 거.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과 이거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게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구분 소유권 매도 청구권 관련해서는요. 이것도 제가 지난 시간에 사건 번호를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대법원 2000다입니다. 이 대법원 2000다 이거 하나 메모해 놓으시죠. 2000다 22812호 경매사건입니다. 경매사건이 아니고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이에요. 2000다 22812호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하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것이 이거 말고 또 이게 가처분권자 본안소송 제기 시한, 요건 전상 우리 오늘 9월 5일이죠. 하고 이제 추석 연휴 다 지나가서 9월 14일 날 9월 14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해가지고요. 가처분권자 본안소송 제기 시한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처분 등기가 언제 됐느냐 얘기 따라가지고 비록 순순히 가처분일지라도 가처분 등기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10년, 5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은 가처분에 대한 말소를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288조하고요. 민지법 301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매 사건하고 또 기타 9월 14일 날은요. 건저당권 가처분에서 건저당권 설정되는데 건저당권 말소하라는 가처분이 있고요. 또 지분 경매 같은 경우에 일부 지분에 대해서 말소하라는 그런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 해서 2022년 9월 14일 날는 이제 가처분을 이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태풍 이름도 이상해가 좀 기억 잘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태풍이 오늘하고 내일 중으로 남부지방을 휩쓸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그쪽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비 피해,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고요. 어쨌든 추석 연휴 알차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